204표 찬성, 여당에서 12표의 소신표가 나왔는데 자, 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역사적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불행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불행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2번 연속, 그리고 대통령 3명 중에 2명 탄핵,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 정치 세력들이, 특히 보수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성찰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다들 격앙돼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셌던 이유가, 대통령 탄핵보다도 오히려 보수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안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 체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저는 망할 것 같다. 뭐 네. 나중에 좀 할 얘기지만은 정치 체제를 개헌을 하고 좀 이게 조금 이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은 대선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헌재 심판 나오기 전에 좀 개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의 이 막대한 권력과 이런 거, 그리고 무책임지지 않는 5년 단임제 먹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을 하고, 이를테면 사면권도 제한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를테면 미국처럼 국회로 옮긴다는, 국회 산하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좀 권력구조 개편, 뭐 4년 중임제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지금 얘기해야 되지 않나. 네. 이거는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탄핵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는 심각하게 위기를 느낍니다. 이 사태를 지금 보니까 보면서. 실제로 네. 개헌론이 지금 당장 나오긴 힘들겠지만 좀 나와서 차기 대선을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때 개헌 투표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새 헌법 시행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그 헌법 체제하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 개정이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레이스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예, 물리적으로 그건 어렵고 가능한 방법은 차기에 당선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걸고, 그러니까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고 내용도 걸고 하면서 모두가 누가 당선이 돼도 개헌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예, 대선이 치러지고 임기도 조정하고 뭐 이런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오늘 제가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토론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무슨 소리냐, 네. 단죄하고 빨리 대선 치러지, 이거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양당이 모두 지금 집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 대단히 불행하죠. 네, 예. 그러네요. 그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뭐 우리 얼찬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까지 뭐 보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냈어요. 저는 좀 솔직히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잠시 멈춰서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대통령은 자신 있어 하시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헌재에서 이길 거라고. 헌재에서 네.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특수수사 쭉 잘 하셨던 분이니까 이 구조를 잘 안다고 판단하셨을 거고, 저는 모릅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에다 어떤 얘기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변론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신다고 확신한다. 예, 그렇게 보여서 아마 그래서 잠시라는 단어가 나왔고, 네.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의 소프트 버전? 네. 그때는 이제 매운맛이었으면 이번에는 좀 순한 맛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뒤에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네.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거 이제 종합판이 이제 완성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예, 뭐 그래서 끝까지 가려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진지하게 본인이 탄핵 안 된다고 믿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과대망상에 가까운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 국민이 다 목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뭐 증언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뭐 탄핵 가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탄핵 말고 그냥 수사만 받았으면 좋겠지. 지금 그냥 자진 사퇴가 가장 좋지만은 안 되면은 이거는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따져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좀 이 법리적 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따져봐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게 왜냐면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또 아스팔트 우파들 다 나와가지고 매일 또 헌재 앞에서 또 시위하고 그게 한 반년 막 가면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탄핵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오늘 증시는 올랐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까? 왜냐면 이게 이 상황 자체가 또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되게 저는 나라 경제상으로도 그렇고 안 좋게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 이제 들어와서 협상하자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당장에.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은 정해야 되면은 엄정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피의자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가 탄핵 소추를 하진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과연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지금 보면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지만 사실 양곡관리법 이거는 정부가 그 이전부터 계속 반대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부권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건지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건지 이제 구별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권한이 있냐 없냐. 예전에 사례가 있지 않나요? 거부권 쓴 사례가? 예, 쓴 사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실 규정이 없어요.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네. 권한대행은 뭐 국무총리가 하고 그 순서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부권 한다고 쓰는 한다면 네.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다가 토를 달잖아요. 이거 그러면 탄핵 사유다.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야당만 할 생각하고 있다. 이 구조가 그냥 야당이에요. 네. 뼛속까지 야당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고 혼란은 어떻게 수습해 이게 먼저가 아니라 공격해서 상대방 상처내서 내가 정권 잡는 데까지 유리한 그 지점까지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비난받을 부분이죠. 지금 이 판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걸 위협을 하면은 자 그러면 탄핵을 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호칭이 이렇게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협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200표 가까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건 200표 정도 됐으니까 내가 거부권은 하지 말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건 모른다고요, 제 얘기는. 예,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뭐 여당에서도 조금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 논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바다맛 가득한 파래와 오징어, 홍고추로 맛을 낸 진짜 별미 파래 오징어전. 통통한 굴과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있는 굴짬뽕탕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일단 뭐 이게 양곡관리법하고 뭐 내란하고 김건희 요 세 개만 뭐 하자면은 네.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부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 사람이 이 민주당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구나라고 탄핵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바로 이제 기소 뭐하고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동안의 스타일상 굳이 리스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사표 내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로 의혹이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근로 의혹이 확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5일인가 13일인가 지나면요. 네. 이낙연을 넘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네. 이미 예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오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리스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가장 핵심은 사실은 민주당이 양국관리법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탄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양국관리법에 네, 대해서는?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핵심은 내란하고 김건희예요. 특히 김건희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이거는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 야6당은 무조건 통과시키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아마. 야, 한덕수, 너 줄 잘 서라. 양쪽에서. 야, 너 누구 편이야? 너 줄 잘 서. 양쪽에서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럼 지금의 힘의 무게추가 누구한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면은 바로 탄핵될 거예요, 바로. 네. 거부권 행사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적극적 윤석열과 동조화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국힘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 대상이니까 막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대선이란 얘기를 꺼내진 않고 있지만, 이제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명계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 생일이 3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나오면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들 뭐 어떻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당선 가능성? 네, 당선 다른 사람들의 일단 뭐 당선 가능성 일단 저희가 많이 불리한 위치에서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네. 민주당 먼저 얘기하면 관건은 이재명 대표 2심이 언제 나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은 3심까지 나야 뭐 된다고 하지만 2심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2심이 똑같이 1심과 같은 뭐 징역 1년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날 거고 한마디로 혼란이 커질 겁니다. 네. 예, 그건 뭐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걸 저는 가장 걱정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1심에서 그 정도 나왔으니까 뭐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입장 바꿔놓으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다만 이거를 다 떨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뭐 벚꽃 대선을 하든 장미 대선을 하든 됐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 인수위가 없어요.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인데 승복하지 않는 대선 불복 심리가 엄청나게 퍼질 겁니다. 네. 이 재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봐요. 재판이 예를 들어 2심에서 멈췄어. 3심 가다 멈췄어. 그럼 대법원에서 이거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전 사유로 당선 이전 사유로 재판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도 우리는 정립된 이론도 없고 선례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또 대법원 선거 안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하겠지만 네. 중지가 되는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한 분이 네. 그 말씀을 하셨죠. 법원 행정처장인가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나왔어. 임기 중간에. 네. 임기 한 지 한 석 달 됐는데 징역 1년 확정이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할 만한 권위 있는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 혼란.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유죄가 나온 그 재판만이라도 네. 하고 결론이 짓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지 표시는 해줘야 돼요. 근데 네. 그냥 지금 무슨 그런 얘기할 정신이 있냐 니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지금 탄핵 내란 말이 돼? 니네들이 검찰 동원해서 무리한 기소해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뭐
계속 그 시리즈 반복이더라고요. 네.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인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털어내고 되든지 해야 된다. 그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사실 혼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들의 정치적 미래는 대선을 언제 치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가 굉장히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180일 이내에 보통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 규정이고 180일을 넘긴 적도 있어요. 다른 네. 사례 있다고 해요. 저도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은 2달, 그러니까 박근혜는 3달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6개월 꽉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최대한 시간 지연 전략을 쓴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증인 한 50명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헌재로 가서 계속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거거든요. 50명 선거법 때 네. 50명 데려와가지고 2년 걸렸어요. 이게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2년까지 걸리겠냐마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지금 633 법칙에 따르면은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2월 15일? 2월 15일, 5월 15일이에요. 네. 3심은 5월 15일.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탄핵이 그러니까 12월 14일에 됐잖아요. 네. 6개월, 180일이지만 그냥 6개월이라고 치면은 이게 6월 14일, 6월 네.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우면은 이재명 대법까지 보고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때 치러지는 건지 네. 아니면은 빨리 신속하게 정말 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되는 거지. 게다가 이게 4월 18일에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2명이 퇴임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지금의 3명 추천 온 거는 국회에서 올라온 거니까 네.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텐데 그럼 한덕수 대행이 2명으로 임명해야 되는 새로 것이냐. 임명해야 되냐, 새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냐. 몫으로. 대통령 네. 몫으로. 이 논란이 또 불거질 거예요. 이게 사실 어느 시기에 하게 될지 어느 시기에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논란이 막 불거지고요. 2월 15일 이전에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이거는 또 이재명 봐주기냐 또 이렇게 될 거고 2월 15일에 만약에 이재명 2심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되면은 말씀하셨던 일이 벌어지고 네. 이게 시계가 제로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 제가 네. 보기에 이게 앞으로가 더 그래서 저는 걱정되고 이걸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네. 그 개인적으로는요,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거 떠나서 2심에서 그냥 이재명이 무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없애기 혼란스러운 위해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몰라. 그러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할 말이 없잖아. 전 정신이 안 들어오나로 갔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등이니까 이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의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 수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뭐 정치적 그다음에 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지난 11일 수요일에 15일에 출석하라고 11일에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어요. 일단 첫 번째 안 나가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좀 거부하고 있는 듯한 모습?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체포영장 나오기 직전에 나가지 않을까요? 영장 나오기 직전에. 체포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한 3번 정도 소환 부응하면은 2번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2번만 안 나가도 바로 이제 체포되고 근데 대통령 정도 되면은 3번에서 4번 정도는 예우를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보통. 네. 그러니까 딜을 한다라는 게 뭐 그게 아니라 대충 눈치 보고 출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검찰로. 그래요? 검찰로 출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어쨌든 출석을 체포되기 한다? 전에.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그러니까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도
긴급 체포의 요건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경호처에서 야 어디 도주 우려가 있어 증거 인멸도 안 해 여기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강력하게 막아서 긴급 체포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장을 들고 오면은요 어쨌든 경호처도 그거는 막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서 네. 오히려 자기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아스팔트 우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럴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겠다. 예. 어쨌든 친정인 검찰로 갈 것이다. 저는 검찰로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일단 그 접수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진짜 체포되는 거 그 정말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점에 응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빨리 수사를 받으시는 게 맞고 네. 그거를 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수사기관을 뭐 골라서 네, 뭐 무슨 수사기관 쇼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쇼핑까지는 아니죠. 이게 네. 무슨 뭐 돈 내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 가서 수사받는 거 선호한다든지 그런 해석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